정신병원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나는 다음날 앨범 발매하는 날이었어요. 발매를 하는 날 병원에 입원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나는 음반 망하라고 그러냐. 못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자기랑 헤어진다고. 그럼 끝내자. 2002년도에 병원을 갔으니까. 폐쇄병동이었어요.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 폐쇄병동이었어요.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길 인성인격 장애가 소견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 얘기 듣고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다 온 거다. 그걸 동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좀 사실 되게 슬펐어요. 무섭고. 이제 약간 수면 장애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해서 제가 그때 정신병원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나는 다음날 앨범 발매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병원을 가라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왜 얘기를 했죠. 발매를 하는 날 병원에 입원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나는 음반 망하라고 그러냐. 못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자기랑 헤어진다고. 그럼 끝내자. 가든지 끝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 그래서 간다고 하고 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수면 유도제를 먹었어, 약국에 있는 거. 세네 개 먹고 일어나서 또 잠이 안 오면 또 먹고. 한 번은 그러니까 창문 있는 데에서 저한테 뭐 때문에 다퉜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다가 뛰어내릴 거 하면 창문에 올라가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 일단 사과를 하고 내려보냈어요. 내려왔는데 그러고서 저는 한참 지나서 물어봤죠. 생각나냐고.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으셨네요. 2002년도. 저는 저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저 뉴스를 본 게 기억이 나요. 엄청 크게 보도가 됐었고 그 카메라가 거기 병원까지 따라갔던 걸로 기억나고 마지막에 그 병원 그 문에 있는 창문에 있는 현준혁 씨를 비추는데 그 어린애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와갖고 진짜 뭐 약간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뭐 누군가가 제 가슴에 손을 탁 넣었고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막 오고 숨이 막히고 막 이런 증상들이 막 와서 그리고 이제 자꾸 대인기피증.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고 모금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면 자꾸 숨이 막히고 막 현기증이 나고 이제 심장을 누가 잡아 뜯는 것 같이 막 너무 힘들고 이게 일상이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이 하루는 불러내시더니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뭐 인성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인성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성인격 장애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본인이 지금 본인 나이에 사회생활하고 행동하고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14살 때로 확 가갖고 그때 내가 행동하듯이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못 고치냐고 물어봤더니 뭐 약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고치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조절해서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은 있다. 그걸 마지막으로 듣고 딱 70일 있어서. 딱 70일 만에 퇴원을 네, 했죠. 네. 인격장애라고 하는 건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격장애는 크게 보면 3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매우 특이하고 좀 독특하면서 약간 괴이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한 군이 있고, 매우 감정이 널뛰고 오락가락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군. 굉장히 불안하고 강박적이고 두렵고 이런 특성을 가진, 그렇게 해서 인격장애는 대개 이렇게 3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이 사람이 인격장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혹시 그때 선생님이 언급하신 게 다중인격이라고 언급을 하셨나요? 그거는 못 듣고요. 네. 인성인격 장애라는 말만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이제 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도 흐리시겠지만 원래 인성인격 장애라는 그런 진단명 용어는 없거든요. 너무 제가 볼 때 진영 씨는 고 6세부터 한 14세의 특징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뭔가 내면의 발달을 좀 유연하고 편안하게 쓱 발달시키고 넘어가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리고 미성숙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 흔히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어른.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떨 때 충고도 하고 잘못한 거는 뭐라 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해도 좀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어른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최초의 미팔군 재즈 밴드를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트리플 A라는 미팔군 재즈 빅밴드를 만드셨어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 별로 없어요. 공연 다니시고 뭐 내 아버지 자체가 야 너 힘들지 않니? 뭐 이런 얘기보다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막 용돈 주고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근데 내 스케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밖에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음악이 나와요. 집에서 재즈 음악이 하루 종일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저랑 엄청나게 소통하고 전화하고 진짜 친구 전화하듯이 아빠 나 지금 공연 끝났는데 뭐 했는데 대화는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음악 얘기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대화를 한 게 기억이 별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 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냥 아파서 누워 계시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찌개를 이만큼 끓여놓으면 이걸 계속 이제 해갖고 며칠을 먹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뭐 오다리나 이런 것도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TV 보면서 엄마 옆에 누워서 이렇게 막 뜯어 먹던 기억이 나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왜냐 안 그러면 이제 아프시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하면 저도 지루하잖아요.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같이 누워갖고 TV 보면서 오징어 뜯고 뭐 쫀득이 뜯어 먹고 이랬던 기억이.
어머니가 한 몇 년 투병을 8년. 8년. 그러면 14살에 1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6살 때부터 네. 아프신 거네요. 네,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아픈 걸 모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누워 계시는 걸 보기 시작했고 이제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위암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알았어요. 이렇게 작고하셨을 때, 세상을 떠나셨을 때 진영 씨는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그 마음을 좀 들어볼까요? 그때 이제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학교 반 친구랑 좀 심하게 다투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실 문이 확 열리면서 제 여동생이 우산을 뚝 떨어뜨리더니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산 떨어뜨리고 이게 너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아갖고 아 뭐야 이러고 뛰어나가갖고 신발도 안 신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이제 갔는데 다 때려부셨어요 집을. 엄마가 눈 안 감고 있어. 다 뭐 식기 다 던지고 엄마가 왜 눈을 안 감았냐고 아빠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장의사를 불러갖고 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했거든요 장례식을. 근데 제가 안 비켜줬어요. 안 비켜주고 그 엄마 냄새가 있잖아요. 엄마마다 특이한 냄새. 그 냄새 맡으면서 엄마 옆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엄마 옷 갖다가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지갑에 몇만 원 안 남았다. 근데 집이 그때 전셋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 그 이제 병에 관련된 그 돈을 전부 다 재산을 다 쓰셔갖고 그 집을 다 팔고 땅 팔고 이제 어머니가 뭐 진통제나 이런 걸로 그 고통을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딱 보다가 여보 나 커피숍 하나 하면 일하면서 좀 잊을 것 같아 이러면 명동에다가 막 100평 넘는 커피숍을 차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죽지 말라고.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제대로 엄마가 안 아픈 걸 찾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엄마가 화투 칠 때 웃는데요. 친구들하고 막 웃으시니까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분들이 다 좀 멀리 사시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갖고 친구분들한테 집을 다 파세요. 그러면 제가 돈을 보태서 여기다 주변에 집을 사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랑 매일 화투 치고 놀아주시면 해드릴게요 해서 그 엄마 친구분들을 집을 다 주변에 다 사드렸어요. 우리 진영 씨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댁은 뭐가 빠져 있냐면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한계와 제한이 없어요.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의 사랑 알겠어요. 근데 한계와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분야의 전문의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를 또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머니를 좀
제한을 둘 건 제한을 두고 한계를 설정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도 그러셨고 어머니는 진영 씨한테 한계와 제한 설정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본인이 아프셔서 엄마로서 한계를 딱 두 건 두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제한 설정을 딱 하고 거절도 하고 이런 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이게 다 안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못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몸에 안 배어요. 그러면 실제로 힘들어도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창피도 하고 좀 뭐 싫은 소리도 듣고 그러지만 또 해보고 또 해보면서 아 이거 결국 내가 할 수 있구나 이 과정을 다 밟아가야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것으로 못 만들면 스트레스와 좌절에 엄청 취약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미숙한, 미성숙한 아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23년째) 우리 서훈 씨는 남편 육아 중이시죠? 아,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남편 육아 중이신데요. MMPI 그 좀 검사를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서훈 씨는 유쾌하지 않은 일은 좀 외면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고 서훈 씨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제하고 좀 누르고 억압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현재는 생활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많이 좀 무기력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권태감이 있고 많이 피로하고 그래서 좀 약간 번아웃 상태인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을 번아웃 상태인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을 되기는 해요. 말씀 좀 들어볼까요? 나 왜 눈물 나지? 잘은 모르겠. 아이고, 저 잠깐 울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케어하다 보니까 저도 유지 스토리 연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같이 케어를 못 하니까 저도 조금만 뒷바라지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 남편도 점점 괜찮아지고 남편 서포트하고 꿈을 도와주느라 저는 제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못했더라고요. 네. 부부가 어찌 50대 50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힘들 땐 내가 좀 더 내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떨 때 내가 힘들 때는 또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어떨 땐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깊은 마음의 어려움은 좀 얘기해서 꺼내서 좀 소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들었고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울면 나가요. 저거 울지 말라고. 나 우는 거 정말 싫다고. 아내가 좀 이렇게 울거나 좀 힘들어하면 견디기가 좀 어려우세요? 아버지가 엄마가 심하게 아프시고 이랬을 때 뭐 몰래 우는 걸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와이프가 어떤 상황에 눈물 나고 힘들어할 거 그래서 울고 싶구나 하는 거 아는데 그걸 보면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게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제가 막 못 견디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내가
병세가 계속 악화돼. 아,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눈물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운다고 해서 뭐 약하거나 못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마저도 어떤 감정은 진영 씨를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감당을 못하면 아, 내가 이게 힘들구나. 이 감정을 내가 감당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이 화살을 상대한테 돌리고 왜 울어? 라고 하는 거는 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언을 드려요. 아내가 울 때는 그냥 당신이 울 때는 그만큼 당신이 힘든 거지.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걸로.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걸로 또 좀 노력을 해보면 네.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진영 씨한테 좀 요거는 이렇게 좀 따끔한 얘기인데 네. 인성인격장애 어쨌든 20년 전에 들었던 그 네, 이야기.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그 뒤에 너무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너무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용어는 뭔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미성숙함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인간이기 아,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열심히 하잖아. 그래 대신. 네. 네. 그래서 우리 진영 씨가요, 아내분께 차마 직접 전하지 못하셨던 그 깊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와이프가 지금 시험관 10번 넘게 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제 여자가 시험관을 해서 실패를 하면 애가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유산한 느낌을 받는다고. 근데 10번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또 하면 되지? 항상 그랬으니까. 나는 처음에 그래? 멘탈이 참 강한 애구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와이프 멘탈이 엄청 강해서 그냥 안 됐는데 야 다음에 또 하자 이랬어.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녔어. 근데 아니더라고 솔직히. 와이프가 자는 얼굴을 보면 미안하더라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잖아 사실. 온전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힘든데 비유 다 맞춰주면서 나를 뭔가 와이프는 나를 뭔가 이렇게 자꾸 고쳐주잖아요 살면서. 그걸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얼굴에 보여. 옛날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지. 미안한 게 어딨어요. 와이프한테 미안한 감정 느낀 게 한 3년이나 되나? 그냥 건강하게 웃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야. 부부의 사랑의 지날 과정의 끝은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 아내가 봤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남편 얼굴을 봤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제 그런 감정이 들 때 부부로서 이제 사랑의 최종화. 오빠 많이 미안해요.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완전한 부부의 단계로 들어선 게 아닌가. 나 왜 이러니? 이게 많으신 거. 아우 참. 아 왜냐면 같은 우리 또 불안장애끼리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표현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요즘 조금 많이 해요. 네. 네. 저는 그냥 솔직히 집사람한테 바라는 거 제가 뭐 고치고 열심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내분한테 바라는 거 오 박사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아내분한테 네,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아내분한테 지금 바라시는 거잖아요. 아니 얘기하면 들었잖아. 아내분한테 또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또 다르죠. 아내분에게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나보다 먼저 간다는 걸 이제는 못 견딜 것 같아. 그게 이제 한계야 나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물론 나보다 오래 살겠지만 그런 상황이 불행한 사람이 오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나 수발 잘 들어줘. 아이고.